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는 박완서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로 사실주의 문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을 섬세하게 묘사해 왔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경기도 계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40세가 되던 해에 등단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전쟁과 분단, 그리고 그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개인의 삶을 다루며 특히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중시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문학은 깊이 있는 인간의 이해와 풍부한 서술로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박완서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한국전쟁 후의 사회적 혼란과 가난 속에서 생존과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화자인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화자인 나보다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빈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가정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강인한 인내심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갈등 문제, 교육 문제, 아들의 정치적인 성향 문제 등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라는 캐릭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전쟁 이후 여성이 짊어진 역할과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가족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자인 나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깊은 애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지만 때때로 세대 차이와 사회적 기대로 인해서 갈등도 드러나게 됩니다. 나라는 화자와 어머니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 간의 관계가 소설의 시대적인 비극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물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족,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박완서 작가는 전쟁 후 한국 사회의 복잡한 상황, 그리고 치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글로 표현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당시 일제강점기 총독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에 등장하는 총독부 도서관의 묘사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하고 짝이 된 첫 시간에 배운 국어가 도서관에 대한 거였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해서 읽고 반납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선생님은 너희들도 실제로 도서관을 한번 이용해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도서관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도서관은 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였다. 그때 그 도서관을 우리는 국립도서관이라고 했고 총독부 도서관이라고도 했다. 해방되고 나서 국립도서관이 된 바로 그 건물이었다. 도서관에 가는 게 학교 숙제라고 했더니 단박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다. 공일날 아침 그 애네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길은 나에게 멀고도 낯설었다. 그 애도 처음이어서 겁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길을 물어 간신히 당도한 곳은 아이들이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생긴 건물이 아니었다. 붉은 벽돌 건물엔 권위주의적인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감히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책을 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안에 충충하게 고여있는 어둡고도 서늘한 정적을 훔쳐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슴을 졸이며 열려있는 문을 이문저문 조심스럽게 엿보고 다니는데 정복을 입은 수희가 달려왔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내 동무는 또박또박 교과서에서 배운 도서관 이용법을 직접 해보려고 왔노라고 말했다. 당장 몰아낼 듯이 눈을 부라리며 달려온 수희였지만 내 동무의 똑똑함에는 감동을 한 듯했다. 그것들 참 하면서 이 도서관에는 아이들 열람실이 없으니 딴 도서관을 가보라고 했다. 수희 아저씨가 가르쳐준 딴 도서관은 거기서 가까웠다. 지금의 조선호텔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립 도서관이었다. 해방 후엔 서울대에 치대도 됐다가
여러 번 용도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총독부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 역시 우리 같은 촌뜨기가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당당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열람실은 본관에서 따로 떨어진 단층의 학교 교실만한 별관이었다. 들어가는데 아무런 수속 절차가 필요 없었고 아저씨 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앞에 책상에 앉아있고 아저씨 뒷벽이 온통 책장이었는데 아무나 자유롭게 꺼내다 볼 수 있는 개가식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 열람을 위한 수속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제 집 서가의 책처럼 마음대로 꺼내다 보고 재미없으면 갖다 꽂고 딴 책을 가져오기를 아무리 자주 되풀이해도 그만이었다. 실제로 읽지는 않고 그렇게 촐싹거리기만 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저씨는 어린이들을 향해 앉아있을 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었다. 그 또한 온종일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꿔본 별천지였다. 일제강점기 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역사 파트에서 사진으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발자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다양한 당시의 식민지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는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과거입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주제와 의미가 담긴 소설인 만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